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판사 하나가 나라를 절단내버렸습니다. 도대체 그 판사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짓인지 알기나 하는 걸까요? 윤석열이 어떤 자입니까? 내란 우두머리로 기소되어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이 자를 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그런 결정 내릴 수 없죠. 이 판사는 비상계엄 내렸을 때 TV 안 보고 잠잤습니까? 헌법재판소에서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을 때 듣기나 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지금 검찰을 이렇게 많이 비판을 하지만 검찰보다 이 판사가 더 문제 아닙니까? 검찰이야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시간 몇 시간 지났다고 그 구속을 취소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사법부 판단은 존중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 판사의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검찰 하는 거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조무래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검찰에 뭘 기대하겠습니까? 정말 분노와 허탈로 주말을 보내신 우리 국민들, 그렇지만 오늘 월요일 아침 또렷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본때를 보여줍시다. 생방송 배국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이번에 준비한 상품은 강원도 청정 지역의 황태 진국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엇국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말 단순한 북엇국 넘어서는 최상급 황태, 그리고 들기름이 들어가서 그렇게 더 고소했군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추천하니까요. 아주 속이 싹 풀리는 그런 황태 진국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황태 좋은 거는 다 아시니까 제가 따로 더 설명은 안 드리고 파를 좀 썰어서 넣어서 드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속 쓰릴 때 황태 진국 정어리몰이 아주 아이템 잘 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힘든 주말 보내셨지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윤석열이 곳곳에 심어놓은 졸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직도 윤석열만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곳곳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싹 다 대청소해야지요. 그리고 돌아보면 이 보수 정권의 뿌리라고 하는 게 보통 깊이 박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나무보다도 그 뿌리가 더 깊을 겁니다. 이거 지금까지 제대로 청산한 적 없지요. 그 뿌리들을 이번에 다 잘라내고 걷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지금 정신 나간 판사, 뻔한 검찰 이런 자들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만 추호도 의심할 필요 없으십니다. 정의가 그렇게 가볍게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아침 댓글창에 엄연님께서요. 속이 뒤집어지고 뒤틀려서 온갖 채널을 덮었지만 그래도 정어리TV만큼은 덮을 수가 없어서 얼굴 디밀었습니다. 사랑하는 정어리원 여러분 혈압 조절 잘 하십시다. 그래서 장기전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러셨는데 예, 정신 차리죠. 정신 차려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윤진관님께서요. 매일 저녁 범민주진영 집회 안내 첫 번째 촛불행동 촛불문화재 장소는 안국역 1번 출구에서 왼쪽 100m 열린 송현 녹지공원 앞 매일 저녁 7시부터 두 번째 비상행동 긴급집회 장소는 경복궁역 4번 출구 시간 저녁 7시
이은주님께서 윤진관님께서는 쭉 촛불 집회 위주로 참석하셨나요? 저는 비상행동 집회를 우선시합니다. 그런데 꼭 저렇게 따로 같은 시간에 해야 하는 겁니까? 그러셨는데 임세현 소장님 왜 집회를 같은 시간에 두 군데서 하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전에 퇴진할 때도 약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문제라고나 하면 문제고 트러블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집행부가 워낙 좀 다르기도 하고 어느 정도 의견 차이가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뭐 우리 시민분들께서는 그리고 지역적인 거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원하는데 시간 뭐 가져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분들의 목표는 똑같거든요. 하나 확실하고 똑같습니다. 윤석열 파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그 무리들을 전부 다 숙청하고 그 새로운 세계를 바로 잡는 것 이거에 대한 목표는 똑같으니까 뭐 그 단순한 뭐 이런 문제는 조금 지나가시는 게 지금을 위해서는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에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집회를 했는데 경찰이 그 인원을 5,500명으로 추산했다고 조선일보가 제목을 뽑았더군요. 최진봉 교수님. 네. 5,500명이 말이 됩니까? 아니, 안 되죠. 뭐 참석했던 사람들의 말을 전화를 들으면 뭐 10만 명, 20만 명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지만 느낌으로 봐도 5,500명은 아니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거기 참석해서 사람들이 봤던 그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럼 허수입니까? 뭡니까? 경찰 추산이라는 게 무슨 근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누가 그런 공식적으로 경찰이 그렇게 추산하는지 모르겠지만 경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게 사실인지도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들은 자꾸 그 탄핵 찬성 집회 사람들이 적게 온다.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 사람들은 많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호도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얄팍한 어떤 태도를 통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이 국민들의 열망을 좀 축소해 보려는 시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국민들이 그걸 뭐 그렇게 진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분기 탱천하신 분들의 댓글이 참 많이 올라오고요. 슈퍼챗도 지금 많이 보내주시네요. 김지우님, 김일웅님 대신입니다. 예, 김일웅님 대신해서 10만 원 보내셨군요. 이번 주가 탄핵 심판의 전쟁입니다. 할 수 없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김대중 대통령님 말씀처럼 벽을 보고 욕이라도 해라.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뭐라도 한다는 절실함 혹은 간절함이 요구되는 한 주입니다. 저도 탄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보겠습니다. 그러셨고요. 변함없이님, 앵커님 안 계신 동안 어째 이런 일이 함께 해야 합니다. 더 맑고 건강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개인 일정이 있어서 좀 비웠는데 김태수님, 배국계 앵커님 유튜브의 아버지 토리보다 못한 판사가 토리보다 못하다 이거죠.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그 판사 지규현인가? 네. 그 구속 취소 결정 딱 내렸다고 듣는 순간 이런 미친 이런 생각이 확 들던데요. 그렇게도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 조금 전에 이제 뭐 하필 뭐 조선일보가 일부 언론 얘기를 했고 경찰 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는 이유는 최근 들어서 이제 극우 집회를 주도해왔던 뭐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언론들마저도 사실은 뭐 진보 진영 내지는 좌파에 놀아나고 있다라는 식으로 그들끼리 또 싸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되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게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선일보에서 구독 취소 운동을 벌였더니 조선일보 부수가 실제로 굉장히 많이 떨어져 나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극단적인 사정을 어떤 사실을 주장을 번복했던 그리고 그 아스팔트 집회를 이끌었던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보수의 어떻게 보면은 뭐 정당이라고 하는 표면적으로는 보수라고 있는 사람들 그런 정치인들마저도 그런 엉뚱한 주장에 뭐 부정선거라든가 이런 데 끌려가 버렸습니다. 일부 너무 극단적인 사람은 하지만 새가 많아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워낙 뭐 극렬한 행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안해동을 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뭐 언론이라고 그래도 언론이라는 어떤 뭐 타이틀을 달고 있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그런 집단마저도 거기에 휘둘려 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고 있는 그 내란에 대한 처벌을 막는 반대하는 사람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게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황당한 논리를 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판사의 지금 뭐 법리를 어떻게 따지고 그럴 떠나서 이 상황이 얼마만큼이나 대한민국이 위중한 상황인지를
이 생각이나 했는지 모를 그런 판사의 결정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커다란 명분을 줘버린 거예요. 그 안에서 뭐 지금도 여쭤보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저런 법리를 따질 수도 있고 따질 필요도 있고 뭐 이런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검찰은 왜 이랬고 이런 것들을 다 따지기 전에 그냥 다 필요 없어요. 결론이 어쨌든 윤석열 풀어줘라고 나왔으니까 법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주말부터 다 구속이 잘못됐고 내란죄 일으킨 게 아니고 계엄도 정당한 것이고 이런 막 정말 황당한 주장들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에 불을 지펴버린 겁니다. 안 그래도 뚫고 있는데. 그래서 저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부터 어제 그제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예. 내가 법조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이거를 헤쳐나갈 것이 굉장히 고민스러울 정도입니다. 김민서님 거짓말이에요. 사람이 많아서 걷지도 못했는데. 서울 갑부님 나도 76살 먹은 형님하고 그 위에 형님 86살 되신 형님하고 같이 안국역에 갔습니다. 가보자구님 깃발만 5,500이다 이놈들아. 다 부동실들만 있나 보네. 뭐 그거 중요한 거 아닌데요. 사실 그 안에는 탄핵 반대 집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고 윤석열 탄핵 그동안은 우리가 외쳤던 많은 국민들이 집회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헌재에서 딱 결론 내리고 또 이놈 형사재판 받아가지고 이제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을 걸 예상하면서 지켜보자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뭐 우리가 수가 부족해서 그럽니까? 그랬다가 이렇게 당했는데 지금요 그 판사가 잘못이냐 검찰이 잘못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건 뭐 비교할 수도 없고 서로 뭐 다 똑같아요. 다만 이놈도 잘못했고 얘들도 잘못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 검찰은 이해가 되잖아요. 왜?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근데 판사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최진봉 교수님 예.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리냐고요. 판사가.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판사들이 내렸던 그 기준과도 다르잖아요. 시간 계산을 일 계산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해왔어요. 그러니까 구속 시간을 구속 시간을 결정하는 그 기간을 일 단위로 해왔단 말이죠. 왜 갑자기 시간으로 바꾸는 거죠? 아니 뭐 좋습니다. 그게 뭐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있었고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뭐 제대로 본인이 판단할 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지적하면서 그러나 관행적으로 일 단위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넘어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갑자기 시간 단위로 바꾸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아니 시간 단위로 바꾸는 문제도 실제로는 그게 실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도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뭐 인권 차원에서 시간 단위로 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했던 모든 그 구속 관련된 재판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지금 보면요. 시간 단위로 계산하고 일 단위로 해서 구속된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 다 다시 그러면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혼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전에 이걸 바로 잡든지 대법원의 판례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판사 혼자의 입장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려버리면 이런 같은 사안에서 구속된 사람들도 혼란이 올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윤석열한테만 이게 적용이 되냐고요, 또. 그리고 자꾸 공수처와 그 수사기관, 예를 들면 공수처와 검찰 간의 어떤 권한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공수처의 수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뭐 왜 그 수사 시간을 나눠가지고 양쪽에 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 지금까지 사법부에서 판단했던 공수처가 신청했던 뭐 영장이라든지 아니면 공수처의 수사에 문제 없다고 나온 판단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 판사가 이게 어떤 정도의 사회적 파장을 가져올지를 생각한다고 하면 보수적으로 저는 판단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소신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관례나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재판부의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지 튀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리고 아까 뭐 본인도 그렇게 썼어요. 판결문에. 대법원의 판례가 없는 것도 인정하고요. 그러면 그런 위험한 결정을 이렇게 국민적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결정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 때문에. 임세훈 소장님 지금 당장 명태균도 나 구속 취소 신청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절차적 흠결이 있는 것 같으니까 본인도 구속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옥바라지라는 카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뭐 가족이나 친지 중에 그 뭐 피의자로서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지하는 그 옥바라지 네. 카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모두가 일수 다 따져서 우리가 뭐 청구하자, 날짜 언젠지 청구하자라는 그런 지금 흐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엄청난 대혼란이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례에 없던 거를 윤석열 이 내란 수계 피의자 때문에
그러니까 뭐 피의자를 존중한다는 의미죠. 그것 때문에 했지만 왜 내란 수계부터 그걸 시작하냐는 거예요. 왜 윤석열이랑 내란 수계에서. 그래서 아마 큰 사회적 혼란이 있을 거다라는 거에 이제 많은 분들의 판단인 것이고요. 뭐 판사는 뭐 이야기는 그렇게 합니다. 뭐 의문의 여지가 있고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정리가 돼야 돼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어.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서요. 그런데 또 한마디로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판사가 아마도 이거는 즉시 항고할 거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 흠결을 해소를 우리가 상급에 해야 된다. 우리는 할 거 다 했다라고 검찰에다가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면 즉시 항고할 것 같아서 이걸 부당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다라고 한 거는 윤석열의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윤석열 내란 수계가 계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 같아서 계엄했다. 이거랑 비슷한 논리를 판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기가 막히고 또 이제 뭐 날이나 때나 이런 부분은 변호사님 계시니까 아마 잘 정리가 아마 되실 건데. 제가 주말에 조금 취재를 약간 해봤는데 도대체 왜 심우정은 즉시 항고를 안 했고 뭐 판사의 판단은 그렇다 치지만 왜 그러냐 그 의문을 제기했더니 이제 검사 쪽을 취재를 아주 오랫동안 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기를 이제 민정수석 김주현에 대해서 주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주현과 심우정의 관계 그리고 또 김주현과 윤석열의 관계가 또 굉장히 복잡 단안하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인 즉슨 그 김주현이 지난 한 20-30년 동안 뭐 법 쪽에 있으면서 판사도 하고 뭐 이랬다고 하는데 검사도 하고 뭐 그분의 말씀으로는 그 사실상 심우정을 본인의 신복처럼 그동안 쭉 데리고 다녔대요. 김주현이 검찰국장일 때 검찰과장인가 했을걸요? 네. 네. 그래서 김주현 그 민정수석이 어디 뭐 옮길 때마다 항상 심우정이 같이 가고 거기서 승진을 했고 이런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아마도 추정컨대 김주현이 어떤 작용을 한 거 아니냐. 야, 좀 대충 풀어줘. 이번에 좀 풀어줘. 뭐 이런 식의 행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이 심우정을 왜 시켰습니까? 이원석이 말 안 들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번에는 말이야 수사 잘하고 이런 애들 말고 그냥 기획이나 하고 말 시킨 대로 잘 듣는 놈 이런 놈으로 해가지고 했고 지금 민정수석 김주현이 심우정이 선배예요. 네. 그러니까 검찰은 또 상명하복 체제 아닙니까? 김주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예. 대통령의 정무수석으로 있는 자가 지금 검찰총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검찰에서 뭐 인권 얘기를 해요. 인권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양지열 변호사님, 만약에 정말로 인권으로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검찰이 반성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더 즉시 항고를 해야죠. 그래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례를 딱 만들어 놔야 앞으로는 구속은 일자로 계산하지 않고 정확히 분초까지 재야 된다. 뭐 이렇게 판례를 한다든지 그래서 국회가 법을 만든다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판사의 뭐 잘못된 결정이라고 저도 보는데 그 잘못된 결정에 따라서라도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날짜로 할지 시간으로 할지에 관련돼서는 정확하게 판사가 자기 직위원 판사가 보기에는 시간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머지 부분에서도 절차가 법적으로도 정비가 덜 돼 있고 대법원 판례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검찰에는 검찰 실무례에도 이게 기재가 된 부분이 있고 가장 마지막으로 치렀던 사법시험 문제에서조차도 날짜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나와요. 사법시험 형사소송법에도 그런 내용이 공교롭게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그거 틀려서 시험 떨어진 사람들 소송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황당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 사실상 법이라고 하는 게 넓게 떨어졌을 땐 국회에서 법이기도 하지만 그게 형사소송법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또 그거를 적용하는 실무례도 법령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걸 또 포함시킨 거거든요. 그러면 판사가 그 결정으로 법령을 깨버린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이 과연 맞냐? 그리고 이걸 깨다가 할지라도 이거를 우리가 다퉈가지고 최소한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법원에서 한번 더 다뤄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요. 지금 그런 얘기도 해요. 검찰에서. 야, 그러면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직시항공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또 위헌법률 심판 제청해가지고 뭐 헌법재판소까지 이 법이 어떻게 된 게 맞느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두려워서 이거 그냥 우리가 접으려고 했다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아니죠. 법을 제대로 세우려면 헌법재판소로 가야죠. 그것도. 지금요. 그 법원이나 검찰의 논리대로 한다면 구속 이런 까다로운 것까지 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보석이나 집행정지, 구속 집행정지는 다 위헌 결정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판사의 태도가 맞다라고 한다면 구속과 관해서 구속 취소 부분도 없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즉시항고를 안 해서 그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럼 대한민국에는 법적으로 아직도 구속 취소라는 게 남아있지만
구속 취소를 검찰에 대해서 법원이 결정하는 건 그 구속 취소에서 즉시항고를 검찰에 아예 못할 겁니다. 뭐 법이 있으나만 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이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즉시항고 해야 되고 해야죠. 즉시항고를 했는데 만약에 그게 문제였으면 헌법재판소 가야 되고 그래서 진짜로 이게 법이 잘못됐구나 하면 그 법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은 국회 아니면 헌법재판소 둘밖에 없어요. 왜 자기들끼리 그래서 중간에 떡 멈춰버려요. 검찰이 어떤 데입니까? 지금 인권 얘기하는데 만약에 정말 인권을 생각하는 검찰이라면 다른 정말 연약한 그 피의자가 그렇게 돼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아 그래 인정해요. 왜 그게 윤석열이냐 이겁니다. 어? 왜 딱 윤석열이냐 이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검찰이 어떤 데입니까? 뭐 해가지고 조금만 하면은 곧바로 항소해요. 최재봉 교수님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이컴퍼니 정병곤 대표라고 유튜버인데 윤석열 집 앞에서 출근 시간 매일 체크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가 이제 기분 나쁘니까 경호처에서 시켰든지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딱 찌면 뭐 벌금 막 이렇게 하고 검찰이 결국은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1심을 받았는데 검찰이 구형을 얼마 했는지 아십니까? 벌금 20만 원을 했어요. 양지열 변호사님. 정식 약식 기소도 아니고 정식 기소를 해서 검찰이 벌금 20만 원 구형한 거 세계적으로 유례가 있을까요? 그 기네스북 같은 데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 약식명령도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20만 원을 구형을 해서 재판을 해서 이거를 판결을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 법원을 동원하고 그간에 재판을 치르게 하고 공권력을 쓴 거잖아요. 오히려 판사가 물어봤어요. 네. 검사한테. 구형이 얼마라고요? 벌금 20만 원? 판사가 그랬어요. 벌금 20만 원 구형하려고 기소를 했어요. 재판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항소했어요. 무죄 나왔는데 항소했어요. 네,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가 나왔는데 그걸 또 항소를 했어요. 벌금 20만 원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이거 말도 안 된다. 무죄를 했는데 그럼 부끄러워서 사표를 내든지 항소를 했어요. 검찰이. 이게 말이 안 되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권력을 비호하고 보호하려면 온갖 수단, 법기술을 다 사용하잖아요. 그 세금 낭비예요. 아니 판사들이 거기 나와서 더 검사들이 수사하고 이런 데 다 세금 들어가는 거잖아요. 또 중요한 사건들은 제대로 수사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온갖 머리 굴려가면서 법꾸라지처럼 이런 행동해가지고 이 자기들한테 반대하거나 윤석열한테 비판적인 사람들을 잡아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쓰고 이 20만 원이 말이 됩니까? 이걸로 기소를 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항소도 말이 안 돼요. 이렇게 항소하던 사람들이 왜 윤석열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안 하냐고요.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20만 원 이거 나온 거보다 이게 나온 게 아니죠. 기소하는 거보다 윤석열이 이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가 더 중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이 말하는 것도 논리적, 권성동이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검찰이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건데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10년 전 2015년도에. 그래서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바꿔가지고 그럼 좋다. 그거 빼자. 왜냐하면 위헌 결정이 나왔으니까. 구속 집행 정지에서 위헌 결정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도 논의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구속 취소도 그럼 같이 없애자. 그런 의견이 있었대요. 그때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주현이 김주현. 아까 나왔던 김주현. 그리고 지금 강원지사 하고 있는 김진태.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했다고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남겨놓은 거예요.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권한을 할 수 있도록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걸 왜 자기들이 위헌성이 있다 그따위 소리를 왜 하는 거예요? 판단 받아봤어요? 아니 최소한 법원에 가서 판단은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한 사람의 판사가 판단한 게 판례가 돼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왜 그걸 수용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뭔데 법을 자기들이 결정해가지고 이거 위헌 요소가 있어. 판단 받아보고 얘기하라고요. 그럼 법원이 할 일이잖아요. 헌재가 할 일이고 대법원이 할 일을 왜 검찰이 하고 있냐고요. 지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있고 그 법은 지금도 살아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것은 윤석열을 풀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법적인 부분입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윤석열이 풀어주려는 의도가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심무정. 그리고요 더 황당한 건 수사팀에서는 분명히 즉시항고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찍어 누른 게 대검 지휘부예요. 심무정이고 이 사람 지금 뭐 하는 사람입니까 대체?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수사팀의 의견을 무시해가면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당장 물러나세요. 쫓아내야 돼요, 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 어떻게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요, 이번에 이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가 검찰입니다. 시간이 왜 지나가게 됐어요? 법률 용어 어려운 거 많다고 제가 몇 번 지적하는데 도가 했다고 그러죠. 시간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검찰로 넘어왔는데 뭐 이자가 뭔 회의인가 뭔가 그 전국 검사장 회의 열었죠. 그래가지고 시간을 끌어가지고 결국은 늦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시간을 끌었다고밖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하루를 그걸 검사장 회의를 한다고 날려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왜 검사장 회의 안 합니까?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그러게요. 구속을 시키는 상황에 대해서는 검사장 회의를 열었는데 네. 구속을 풀어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여기에 다툴지 말지도 어쩌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검찰 실무례예요. 검찰 실무례의 날짜로 돼 있는 거를 와 법원이 지금 이거를 결정을 했어 이게 잘못됐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지를 그럼 이거야말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더 중요한 거죠. 단독으로 그렇죠.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오히려 보는 게 맞죠. 아니 내란 우두머리로 지금 저기 한 놈을 네. 풀어준다는 걸 그냥 자기가 단독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수사팀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팀 이 특수본에서는 이거를 반대를 하니까 즉시 항고를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지휘권이 있는 건 맞거든요. 그 지휘권을 이용해서 그럼 내가 지휘할 테니까 내 권한으로 할 테니까 빨리 석방시켜드려 이렇게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무슨 절차적 정당성을 그렇게 따지느라고 이 사람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윤석열을 풀어준다고 했는데 풀어주는 과정에서는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다 지켰다고 봐야 되나? 여기에 대해서는 왜 엄격하게 노력하지 않았지? 라는 얘기를 안 들을 수가 없고요. 법원 결정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판사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 결정을 하면서 혹시 이런 잘못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계속해서 이어지다가 나중에 무죄가 나온다거나 뭐 재심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했는데 저는요 이거는 본인도 이게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다 변명거리 하나 더 붙여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풀어주는 사유가 처음에 구속을 하거나 체포를 할 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구속시켜놓고 수사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서 얻은 증거를 못 쓴다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날짜가 지났는데도 너희가 데리고 있었다라는 걸 풀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 가지고는 탓할 게 없는 거예요. 그때 모았던 증거들 다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들이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거 그거는 대법원 판례에 있어요. 그거는 대법원 판례가. 그래서 이 법원의 지기현 판사의 결정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 판사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저는 이자가 생각이 있는지 아닌지 참 궁금해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윤석열을 놔두고 나라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근데 그걸 구속을 취소해버려?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검찰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뭔가 기획이 아닌가. 심우정이 이렇게 시간 끌어주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것도 다 어떤 작품이 아닌가. 검사 출신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통상 구속사건의 기소는 마지막 날 하지 않습니다. 만에 하나 구속기간 도과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실에 가장 먼저 붙여놓는 것이 구속사건의 만기 달력인 이유입니다. 초임 검사가 제일 먼저 배우는 것이 구속 만기 하루 이틀 전에는 기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우정 총장, 구속 만기 전날 전국 고검장 회의, 검사장 회의 왜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초임 검사 때 맨 먼저 배우는 것이야. 구속 만기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그거 잊어버리면 구속 못해. 풀어줘야 돼. 그거 배울 거 아닙니까? 평생 검사로 밥 먹고 살아왔던 검찰총장 아니에요. 그런데 만기 전날 회의 딱 해가지고 시간 질질 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구속 취소가요. 지금 윤석열 그 변호 맡은 사람들이 윤석열 체포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이것 걸고 저것 걸고 한 것이 몇 가지나 될까요? 세일 수 없죠. 그렇죠. 저는 그거 보면서 불안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이거는 이러니까 풀어주라 뭐 또 이거 적부심 신청하고 뭐 이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저러다가 사고 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이제 판사가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판사가 정말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딱딱 판결을 해야 되는데 또라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30%는 또 윤석열 지지한다고 하는 판이니까 그러면은 그 와중에 윤석열 지지하는 판사가 받아들여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변호인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겠느냐. 그렇다가 딱 걸리면 이거는 완전히 그냥 대박 로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쯤에서 또 김건희 씨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엄되고 나중에 이제 윤석열 탄핵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 이후의 일들을 봤을 때도 김건희 씨가 끊임없이 군 장성의 오비들과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제2의 뭐 계엄을 하려든지 뭔가 시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비들과 계속 연락을 했던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이쯤에서도 김건희 씨가 뭔가 작용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검찰 생활의 그 사모로서 많은 사람 검찰들과 연관이 돼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하나의 장면은 우리가 한동훈과의 330 몇 건의 카톡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국정원장 조태용이랑과도 몇 번의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뭐 조선일보 폐간에 난 목숨 걸었어라는 말로 여전히 김건희의 세력과 권위는 아직도 당당하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김건희 씨가 예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수는 챙겨준 건 확실하지. 라고 7시간 녹취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딱 따지고 보면 이 심우정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그 김건희 씨의 그 처가 관련된 마약 수사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이 된 거 아니냐라는 여러 뭐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이건 여러분이 검색하면 많이 나올 건데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김건희 씨가 끊임없이 뭐 법원이든 아는 검사들이든 뭐 여러 가지 모든 인맥을 총출동 풀업 해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그것이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해결이 된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착각이 또 들고 그런 의문을 또 제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지금 검찰이 웃긴 게요. 그 구속 사유들은 명확하게 우리가 나와 있는 걸 당연히 아는 거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잖아요. 그럼 예전에 이재명 대표 관련돼서는 너무나도 도주 우려가 없는 제1당의 야당 대표. 실시간 뉴스만 맨날 나오는 사람 도주 우려 있다고 했죠. 증거인멸도 333매인가 넘게 뭐 집이든 당사든 다 압수수색해서 증거가 나올 게 없는데 그럼에도 구속영장을 쳤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뻔히 그 서울구치소에 있는데도 증거인멸 시도들이 계속하게 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 김영현과 눈을 마주치면서 증언을 조작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명확한데도 이번에 그 심우정 관련해서는 촉구를 안 했다? 이걸 항고를 안 했다? 저는 이거는 심각한 김건희 씨와의 우정 아니고서는 해석이 솔직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판사하고 검사하고까지 짜고 했을까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검찰 쪽에서 뭔가 빌미를 주고 그다음에 김주현 수석이 위에서 코치를 하고 변호인들이 달라붙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걸려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검찰에서는 판사가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그리고 판사도 비겁한 자예요. 이 자는 검찰이 즉시 항고할 줄 알았을 거예요. 자기가 결정을 해야죠. 그냥 월급만 받고 판사 집만 하면 돼요. 더군다나 이 판사가 지금 윤석열 재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옳다구나, 찬스다 하고 바로 풀어져 버려요. 제대로 회의 한 번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이거는 좀 냄새가 난다. 이거 기획 같다.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내란 수계가 희한한 법 해석을 통해서 구속을 면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내란 업무를 수행한 부하들은 다 구속되어 있습니다. 내란의 수계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의 수계가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특히 산수 문제 때문에 이렇게 석방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국민이 쉽게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게 약간의 의도가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하기 위해서 참으로 애썼고 그 흔한 초보적인 산수를 제대로 못했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고 당연히 항고해야 되는데 항고를 안 한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의도에 따른 기획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이번 내란 사태의 주요 공범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보여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범이죠. 임세현 소장님. 네, 공범이죠. 네,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항고를 안 해야 안 할 수가 없는 사건 아닙니까? 이거는 절차에도 본인이 말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검찰 본인의 사명이 적법 절차와 인권 보장이라고 하는데 왜 인권 보장은 윤석열 내란 수계에만 그렇게 해당이 되며 적법 절차는 애초에 이번에 항고를 안 하게 적법 절차를 어긋난 거고 특수본에 무시를 했다는 거 어긋난 건데 본인이 그런 말 할 자격이나 됩니까? 저는 이 심각한 우정인 심우정 씨도 누구와의 우정을 나누길래 이런 부당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 이후에 이분도 반드시 법에 처벌받을 것이고 지금 뭐 민주당을 비롯한 야 5당에서도 그 심우정에 대해서 그 고발 조치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사도 들어가 되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서 이 심우정이 제대로 된 수사와 지휘를 내렸는지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도 적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심우정 탄핵해야죠. 네, 해야죠. 네, 해야죠. 저런 자를 어떻게 이 검찰총장이 그대로 둡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런 태도를 보이는 총장이라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이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야 5당이 함께 사퇴를 촉구하고 있고 사퇴를 안 하게 되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할 걸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저런 행동을 한 사람은 어떻게 계속 그 수사기관의 수장으로 앉혀놓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 윤석열에 대해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어떤 그리고 또 공판을 진행해야 되잖아요. 지금 재판들을 기소했으니까 공판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또 잘못된 행동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심우정이 앉아있는 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자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안 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 공판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된다면 또 어떤 법원이 이상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저런 사람은 검찰총장 자리에 앉혀놓으면 안 되고 당장 탄핵 소추해야 된다고. 물론 지금은 사퇴하라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이게 계속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야오당은 탄핵 소추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옷을 벗어야죠. 정말. 그리고 시원하게 봐줬으면 또 시원하게 벗어야죠. 근데 그렇게 할 위인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본인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라기보다 검찰이 잘못한 거잖아요. 만약 판사의 재판이 맞다고 판단하면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으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계산 잘못 일로 하고 시간을 하고 잘못됐고 수사한 것도 잘못됐고 그거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을 내렸어요. 물론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그러면 최소한 검찰총장은 나와서 사퇴하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책임을 누가 집니까? 내란 우두머리가 지금 거리를 활보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 책임 아무도 안 져요. 검찰이 늘 이런 모습이에요. 자기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잘못을 인정한 거 아닙니까? 즉시 항고를 안 했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하는 거면 책임을 져야죠. 왜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사퇴하는 게 책임 아닙니까? 남자 새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도 보십시오. 쿠데타를 했어요. 쿠데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끝내야지 본인이. 그런데 그냥 막 자기 살 길만 찾고 부하들 다 구속되고 온갖 병명을 다 그런 놈이 윤석열 아닙니까? 네. 심우정 그래 나 이번에 화끈하게 나 검찰총장까지 시켜줬으니까 윤석열 봐줄게. 그리고 딱 옷 벗든지. 남자 새끼도 아니야. 거기에 대놓고 오히려 거꾸로 자기는 소식껏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대한민국의 형사 절차의 큰 축이라고 하는 기소권을 사실 독점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저는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지적을 하신 것처럼요. 사실 검찰총장 정도가 되면 정무적 판단을 하는 자리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큰 소란을 불러일으켰을 때 앞뒤로 책임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 박은정 지금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도대체 왜 기소를 그렇게까지 뭔가
아니 설령 의도하지 정말 의도라는 게 진짜 이렇게 기소를 하면 나중에 이게 법원이 딱 이렇게 이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풀어줄까라고는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루라도 거꾸로 이렇게는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모시던 형님, 큰형님, 윤석열 형님 지금 뭐 한 날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늦게 그 구치소 들어갈 수 있게 최대한 밀어드리자라는 생각이 뭔가 마음 한구석이라도 있었다라면, 그래서 그 기자들끼리 모여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를 검사장 회의라도 했다라면, 그리고 이번 상황에는 오히려 그 마음 한구석에 아이고 법원이 어떻게 이걸 또 잡아내가지고 또 이 풀어주라고 결정을 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수사본부에서는 특수본에서는 막상 반대를 하더라도 뭐 이거 뭐 나가게 되면 뭐 헌법재판소 갈 우려도 있고 하니까 그냥 법원 결정대로 따릅시다라는 식의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양쪽에서 다 제대로 이 상황을 법에 따라서 엄정하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나쁜 일을 벌인 윤석열이라는 자를 심판해야겠다라는 쪽으로 이게 합심으로 해서 모여져 있는 그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하려는 빠져나가는 그런 마음가짐 자체가 들어있으니까 이렇게 누수가 생겨버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큰 일을 벌였는데 책임을 안 져? 거기에 소신이란 말을 오히려 하고 있어요. 그 소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신일까요? 그게 국민과 국가를 위한 소신일까요? 저런 자들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양아치라고 그래요. 참 양아치들입니다. 양아치들. 오늘 아침에 이제 뭐 스스로 옷 벗으라고 그러니까 나 못 벗어. 그리고 나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심우정 검찰총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수사팀 또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할 테면 해봐라. 뭔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통과되면 그냥 직무 정지예요. 뭘 대응하는데요? 아니 어처구니가 없어요. 아니 무슨 자기가 무슨 독립투사예요? 저 말하는 꼰세를 보세요, 지금. 저는 정말 화가 납니다. 미안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법 절차라는 말을 자꾸 하는데요. 적법 절차도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100번 양보의 적법 절차라도 사과해야 돼요. 이런 사태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검찰에게. 그거에 대해서 한마디 말을 안 해요. 검찰이 계산을 잘못해서 만약에 시간 계산인데 일계산을 했다. 그게 뭐 저는 맞지 않다고 보지만 그게 잘못돼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그럼 최소한 사과라도 해야지 국민 앞에. 이런 일을 벌이게 돼서 이 내란 수계 윤석열이 풀려나게 된 것에 대해서 검찰 수장으로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계산 잘못했네요. 법을 제대로 안 했네요. 이런 얘기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지금? 뭐 적법하고 다 잘했대요. 뭘 잘했는데요 대체? 아니 그러면 수사를 제대로 했으면 윤석열이가 이렇게 길거리로 활보하고 관저에 가서 저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겠어요? 그게 검찰이 한 짓이라고요. 지금의 상황을 보라고요. 법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동의하지 않는 말이지만 지기현 판사가 뭐라 그랬어요. 검찰이 잘못해서 이런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해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가 잘했다고 저렇게 당당하게 저런 얘기를 하고 무슨 결기 있는 듯한 모습으로 국회의 권한에 대해서 입법부의 권한에 대해서 저렇게 대응하겠다고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대체? 제일로 우스운 게 윤석열이에요. 지금 저렇게 나와 있으니까 마치 무죄 받은 것처럼 꼴값을 떨어요. 아니 뭐 저는 제일 많은 분들이 화가 났던 부분이 그런 얘기일 것 같아요. 잠을 푹 자서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됐다고요? 아우 진짜. 지금 아직도 12월 3일 이후로 지금도 밤잠 설치기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밤잠을 설친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 금요일 이후로부터는 저도 뭐 이렇게 방송을 하고 하다 보면 댓글에 잠 못 잤다는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자기 말 맞다나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회개한 그런 얘기지만 계몽령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국민들이 실제로 그렇게 고통받고 있는다면 적어도 아직까지 법적으로 대통령 자리에 있는 자가 앞에 나와서 그런 말을 해요? 웃음을 지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루고 있는 언론이라는 데서 들어가서 김치찌개 먹고 일찍 잤다고요? 아이고. 이걸 보도랍시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앵커님께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윤석열 하나를 정리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정말 대한민국 내에 깊고 어둡게 정말 그 뿌리 깊은 어떤 그 악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저는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에는 파면되리라고 믿고 있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아주 오래고 긴 싸움을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고는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어요. 이번 금요일은 하겠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 그 단순하게 제가 기대하는 게 아니라요. 헌법재판소 평의가 이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도 시작이 됐고요. 이전에 다 끝내놓고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쟁점이라는 부분도 5개 정도로 딱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내란죄에 관련해서 구속 취소를 했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 역시 내란죄 자체를 판단하지는 않기로 초기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구속기간 이전에 했던 그 윤석열에 대한 수사에서 쓰이는 증거들은 헌법재판소에서 평의로 이미 우린 이거 쓰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이거는 번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기기간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 이상 다툴 여지도 없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 주 내일이라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우리 결정 내릴게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무르익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주말 동안 우리 많은 시민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드시고 또 잠도 못 주무셨을 건데요. 저는 윤석열이 이미 상식 밖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치찌개 먹고 뭘 또 더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잠 푹 잤다는 얘기에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이 분노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우리 스트레스 지수만 높아지기 때문에 그냥 윤석열의 말은 그냥 윤석열이 또 윤석열 했구나. 그래 걔 만나고 싶겠지. 본인이 이제 햇볕 볼 일이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시혜를 베풀어 준 거겠지.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 정어리TV 보시는 분들께 아주 작은 위로 아닌 위로를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어차피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금의 이제 구속이 취소됐던 거와는 완전 별개의 사항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의 시간대로 흘러갈 겁니다. 그리고 파면은 누구나 많은 법조인들뿐만 아니라 그냥 법에 관련 없는 분들도 혹은 윤석열 지지했던 사람들도 파면은 불가피하다. 심지어 권성동마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안을 한번 가져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 괴로운 거는 윤석열이거든요. 왜냐하면 희망 고문이라는 게 사실 제일 무서워요. 그렇죠. 사람이. 예. 근데 지금 한번 풀려났기 때문에 윤석열은 나 이러다가 헌재 판결도 기각되겠네라는 희망 고문 풀고 있다가 또 너 영원히 불구속, 파면, 아니면 사형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사람 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을 오히려 막 줘서 그게 더 힘든 반작용이 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약간 어느 파면이 너무 확실시 됐기 때문에 약간은 좀 해이해졌던 면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영에서. 어차피 되는 거지 라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검찰이 뭔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서 이번엔 검찰이 달라졌네? 라는 생각을 가졌던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검찰은 고쳐 쓸 수 있는 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긴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또 확인했고요. 또 세 번째는 일부 이제 민주당에 있는 인사들이 혹은 민주당 야권 지지자 야권 인사들이 자꾸 개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파면이 눈앞에 있고 그게 사실 더 급한데도 개헌해야 된다. 무슨 3년 반짜리 대통령 해야 된다. 등등의 여러 가지 말해서 전선을 흐트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이 탈옥되는 바람에 사실 이 개헌 얘기는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파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됐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은 또 긍정작용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힘드시지만 좀 작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임세현 소장님. 네. 남자한테 제일로 힘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강아지 못 보는 건가? 사모님 못 보는 거? 군대 다시 가는 겁니다. 군대 다시 가는 거. 그렇네요. 막 꿈에 꿈에 그런 꿈 꿔가지고 막 식은땀 흘리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군대 다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싫은 게 감옥 다시 가는 교도소 다시 들어가는 걸 겁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번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영원히 못 나오잖아요. 네. 원래도 못 나오게 돼 있었는데 지금 저렇게 된 거죠. 잠시 휴가를 준 거죠. 근데 이제 자꾸 막 이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대단한 것이냐. 지금 잠깐 나온 건데 이제 이걸로 마치 무죄를 받은 양. 죄가 없는 양. 윤석열을 옆에서 또 부추기는 자들이 있어요. 이 자들이 또 판사 검사 출신들입니다. 그 뿌리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앞부분에 그 뿌리 보통 뿌리가 아니라고 그랬죠.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민주당의 심각한 다수결 중독, 의회 독재를 보면 설령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 헌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코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요즘에 나경원 볼 때마다 저 왜 저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일단 지역구도 서울이잖아요. 네. DK도 아니야. 그리고 판사 출신이죠. 그리고 얼마나 윤석열한테 온갖 수모를 다 겪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에게 수모 당하기보다는 좀 더 깊게 들어가면 김건희한테 수모를 당한 거죠. 그 김건희가 좀 도와달라 했나? 왜 그러지 갑자기? 아이고. 왜 저러는지 나 이해가 안 가요. 뭐 이제 제가 볼 때는 대표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기 대선 이루어지면 뭐 이제 대선에 나가려고 생각하는 소위 이제 그 여권의 잠룡들은 다 나갈 거고 그럼 이제 대표를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나경원 대표하고 싶은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극우 세력한테 계속 저렇게 이제 러브콜을 던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판사 출신이잖아요. 저는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지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아니 법을 알고 판사까지 했던 사람이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한다? 저 사람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저는 판사가 아니고 일반인도 법을 요즘 법 공부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반인이 봐도 윤석열에 대해서 내란 혐의가 명확하고 그럼 당연히 파면해야 된다는 건 누가 봐도 상식의 관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극우 세력 앞에 가가지고 발언하고 정광훈과 손잡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본인이 이제 당대표 되고 싶으면 욕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소신도 본인이 했던 경력도 싸그리 다 무시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좀 천박한 느낌이 들 정도의 모습이에요. 저게 과연 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맞는 것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래 말을 잘 바꾸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래서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은 신뢰할 수 없는 정치인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까 양결 변호사님이 구속 취소 이것과 헌재 판단은 전혀 별개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자들도 모르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 뭐 극렬 지지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저희 이제 정어리 의원분들은 뭐 좀비라고까지도 부르시기도 하고 뭐 영혼이 없고 생각이 없다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런 자들이 집회자에서 외치는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이게 그 국민의힘이라고는 정당 내에 당원들도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금 수사받고 재판받는 과정에서도 그 집회가 올라가가지고 사실 아무런 뭐 예를 들어 공직을 맡았던 것도 아니고 당의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자도 아닌 전환길 같은 사람이 가는데 가가지고 뭐 꾸벅꾸벅 인사하고 있고 와가지고 뭐 저 전환길이 뭐 또 벗어주는 목도리를 지금 현직 의원이라는 사람이 목도리 교환하고 있고 그런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심각한 인물이 나경원이나 권성동 같은 인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모양새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되게 한심하고 걱정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또 다행인 게 저 보수가 제대로 살아날 수가 없겠구나 이 상황을. 그리고 지금 윤석열 바깥에 나오고 있으면 물론 저도 심정적으로 정말 보기 싫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조기 대선이 이번 주에 파면이 되면 당장 대선 정국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대선판을 국민의힘 쪽에서 얼마나 흔들어대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거가 흘러가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가능성도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대선이 될 거라고 믿고 그러면 국민의힘은요 오히려 회생 가능성이 없습니다. 저런 모습 계속해서 보여줘서는. 지금 아주 랄지를 해요. 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생각할지 말까? 말이 안 되니까 만에 하나 탄핵이 안 된다, 파면이 안 된다고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그냥 영화라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엄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한번 여러분 같으면 기각한다, 파면 안 시킨다, 그냥 계실 수 있겠습니까? 안 돼. 어떻게 그냥 있겠습니까? 저도 방송 못 할걸요? 다 나갈걸요? 그러면 계엄한다고. 아니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의 그 논리 계몽령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잠시 했대요 2시간. 이유를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유를 내란이라 사변 또는 전쟁에 준하는 상황이면 할 수 있는데 그걸 뭐라 그러냐면 국회가 다수당이 야당이니까 야당이 계속 다수당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대요. 그거 바뀌나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다시 기각이 돌아오면 야당이 다수인 국회 의석수가 바뀌냐고요. 그럼 또 하겠죠.
야당이 그러면 윤석열이 저렇게 하는 거 그냥 놔두겠습니까? 계속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윤석열이 못된 짓을 막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럼 그게 바로 윤석열이 얘기하는 계엄 선포의 조건이에요. 윤석열 관점에서. 그럼 또 계엄은 안 하겠냐고. 당연히 하죠. 지금 상황에서 나와서 제대로 정치를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 계속 야당 탄압하고 국민 탄압해서 자기의 장기 집권을 노리기 위해서 또 내란 일으킵니다. 그건 뻔한 얘기예요. 자기 논리대로 따지면. 윤석열의 논리로 따지면. 그런데 그 자를 풀어주고 그 자가 기각이 된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라를 망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니 윤석열이 구속 취소되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국제 신인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나라 말아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자가 기각이 돼서 나온다고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나라 진짜 망가지고 완전히 망하는 일이에요. 그런 일을 하자고 외치는 사람들 대체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당장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정광훈이든 손현보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국가를 위해서 뭔 도움이 되냐고. 자기 교회 많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돈 버는 게 이렇게 좋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뭐 하는 행동이냐고요. 이 자들이 떠들어대는 게 불안해서 그러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막 속이 많이 상하지만 지금 윤석열이 불안하겠습니까? 우리가 불안하겠습니까? 윤석열은 나름대로 검사하면서 이게 어떤 죄가 되고 다 알지 않겠습니까? 참 인생의 마지막 소풍 며칠 즐기는 건데요. 그래도 막 이걸 뭐 갖다가 행여라도 하면서 자기 돈벌이 하려고 정광훈이나 이런 자들 전환길이 예? 헌재를 불살라버리겠다니 또 랄지를 떨지 않습니까?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는요, 그건 재판 하나 많아야 And now the Constitutional Court voting 끝난 거야, 끝난 거야. It is 만약에 invalid. 헌법재판소가 뭐 딴짓했다. We have completed this 아이고 vote.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여 If they try to mess up our 한 칼에 nation, 날려버려, 한 칼에. we are. 헌법재판관들 마찬가지로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원래가 을사지니까 제2의 을사오적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제2의 국민혁명이 일어날 겁니다. 반헌법 재판소를 강력하게 규탄하겠습니다. 정계서 아우 마은영 아우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멸고 지난 선거는 모두 부정입니다. 100% 조작이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척결하여 정권교체 이룩하자는. 지난 선거 다 부정이면 윤석열부터 대통령 무효해야지. 무효해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아니, 지방선거부터 싹 다. 윤석열 무효네. 윤석열도 무효고, 뭐, 저 사람들은 그 얘기했죠. 총선만 무효로 하자고 하겠죠. 취사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들한테 유리한 건 절대로 무효라고 하지 않고, 자기들 낙선된 지역만 무효라고 하겠죠. 근데, 뭐, 아까도 잠깐 이제 앵커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듭 주장을 하는 거에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당장 구속 취소 결정이 나자마자 이른바 뭐 댓글 부대 이런 것들도 동원이 돼가지고 그리고 막 그 가짜 뉴스들을 막 퍼뜨리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각하될 것 같다 그러면서 정말 황당하지만 거기에 막 이런저런 논리적 근거까지 대고 있고 누가 뭐 어느 기자가 취재를 했다니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도 믿을 게 없어요. 기자가 어떻게 이거를 취재를 합니까? 헌법재판소 재판관분들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식사도 거기에 그 안에서 해결을 하시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떤 예단을 막기 위해서 심지어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결정문도 2개를 쓰라고 한다니까요. 인용되는 거 기각되는 거. 왜 그걸 2개를 양쪽에서 다 쓰고 있어야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이 쓰고 있어야 기자들이 야 이거 이 결정문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든 이런 소문을 막기 위해서 불필요하지만 그런 노력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헌법재판소 마음속에 어떻게 들어가서 봅니까? 내가 각하를 할지 기각을 할지 그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속 취소를 가지고 저 사람들 저렇게 떠드는 거는 돈벌이라는 거 더하기 그걸로 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그렇게 해서 흔들리는 사람들 때문에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자기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는 전략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소문을 다 퍼뜨려놔야 그와 다른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났을 때 이것도 헌법재판소가 뭔가 누군가 야료가 개입을 했네, 뭔가 누가 조작을 했네 이런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절대 흔들리실 필요도 없고요. 신경도 쓰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지금 왜 저렇게 보면 목사들이 저래요. 최진복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목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저런 사람들은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고요. 뭐 잠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교단이라는 곳에서 목사 안수를 주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목사 안수 주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저 사람이 저기 나온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을 제대로 교육받고 신학대학에서 그리고 정말 절차를 잘 진행돼서 목사 안수가 됐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인정 안 하고요. 왜냐 제가 인정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과 성경이 가르치는 말과 다르게 행동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죽여라, 밟아라 이런 소리 한 적 있습니까? 사랑하라 그랬죠? 저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그리고 국가 체제나 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방해하거나 법치주의를 무시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고 얘기합니다. 가이사라고 하는 그 당시 황제를 얘기하는 건데 황제가 정권이 물론 뭐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체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라고 한 기본적인 어떤 그 사상 또는 민주주의 사상 자체를 부인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근데 저들이 하는 얘기를 정광훈 얘기 들어보세요. 저게 목사가 할 얘기입니까? 심지어는 저거는 뭐 헌재에 대해서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전에 했던 얘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한테 까부면 죽는다 그러질 않나. 여성 성도들한테 무슨 속옷을 벗고 오라지. 이게 뭐 하는 행동입니까 대체? 그게 목사입니까 대체? 싹군이지 싹군? 그러니까 지금 목사 호소인, 목사 참친 세력 뭐 이렇게 부르면 될 것 같고요. 뭐 저들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전파 낭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지난 뭐 주말에 뭐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나온 사람들이 저는 맨날 신기한 게 이 장면이거든요. 왜 성조기를 같이 들고 나옵니까? 태극기까지는 알겠어요. 이스라엘계도 들고 이스라엘 어떨 때 일장기도 들고 나와요. 예, 그래요? 일장기도 들고 나온 거 봤어요. 중국 깃발은 왜 안 들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최대 교역국이 중국이 우리가 거기서 제대 무역 수지 제일 많이 얻는데 거긴 안 들고 나오는데 일단은 왜 미국 성조기를 들고 나오면 웃긴 게 이미 미국에선 윤석열을 버린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이제 국방부나 이런 데 외교 안보 관련된 사람들도 윤석열 정권에 있는 사람들과 더 이상 우리가 얘기하고 교류할 일이 없다는 식의 취지를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 탈옥된 건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의 유수 방송인 CNN, 미국 좋아하시니까 CNN에서도 이 윤석열이 갑자기 이렇게 탈옥되는 바람에 구속 취소되는 바람에 이게 우리 그 한국의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이터 통신도 윤석열이 현직 대통령으로선 범죄 때문에 구속됐다. 그리고 AP통신 같은 경우도 12.3 계엄령이 내란 혐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요. 미국에 있는 유수의 통신들이. 그래서 미국이나 뭐 언론이나 정책에 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미 손절하고 버렸습니다. 근데 저렇게 미국 성적을 들고 다니는 게 저는 다 뭘 알고 들고 나오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요. 저는 이번 판단에 대해서도 반성 없는, 우리 보셨죠? 윤석열 나올 때 막 거의 엎어컷 비슷하게 하면서 막 인사하고 무슨 독립투사도 아니고요. 그걸 나가는 걸 봤을 때 이 반성 없는 살인범을 풀어줬을 때 그 살인범이 또 다른 살인사건을 만약에 지우게 돼서 국가적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킨다 한다 하면은요, 전 사실 풀어준 사람이나 뭐 항고 안 한 사람, 전 똑같은 공범이라 보거든요. 그 말이 즉슨 윤석열은 언제든 계엄 선포해서 다시금 나라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고 그럼 국가 신인도나 이런 신용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윤석열을 탈옥시켜준 뭐 검사나 그 판사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공범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고은나비님, 드디어 그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각 매체 대표적인 언론사 등 유튜버들을 통해 대대적으로 실시간 채팅창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이 만들어가는 프레임 만들기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셨는데 지금 보면은요, 헌재도 엄청나게 지금 막 모여가지고 댓글을 쓰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헌재 서버가 지금 그 장애를 일으킬 정도가 됐는데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약간 걱정하는 글을 SNS에 올렸더라고요. 우리들도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정도로 막 이렇게 윤석열 석방된 이후로 헌재에다가 지금 판결이 다가오니까 막 이렇게 글을 올리는가 봐요. 조직적으로 저는 그런 댓글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금액 받았던 분들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이제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움직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조직적으로
이 사실 MB 때부터 그런 어떤 뭐 사건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또 보고 지금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주는 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기 대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치 현황을 둘러봤을 때 내내 이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에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포털을 통해서 또 커뮤니티 같은 걸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정보를 접하고 있잖아요, 온라인에서. 근데 그 온라인 여론을 어떻게든 흔들어내려고 가짜뉴스를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재판소 결론에 대해서도 거짓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거고, 그런 뉴스를 보고 특히 이제 자라난 청소년이라든가 이제 정치에 관해서 그게 그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이런 개헌까지 겪으면서 정치에 비로소 좀 눈을 뜨려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거기에 혹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어떻게 보면은 제대로 된 어떤 상황을 알려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고, 그게 결국 대한민국 미래에도 해악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 자들 정말 깊고 단단한 뿌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톨 TOLL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글쓰기 댓글쓰기 SOS 박선원 의원이 게시판에 글 올렸어요. 현재 게시판에 저쪽이 도배하고 있다고 불안감이 느껴지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들 가서 탄핵 찬성 글 씁시다. 저쪽에서 125만 명이 헌재 탄핵 반대 탄원서 2주 전에 제출했답니다. 진보 진영은 아무것도 안 냈고요. 불안합니다. 그런 글을 주셨는데, 양지열 변호사님, 탄원서 이런 거 제출하면 참작이 됩니까? 그거는요, 탄원서라고 하는 거는 유죄라는 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아이고 좀 벌이라도 좀 가볍게 내려주세요 라는 의미일 때에,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어떤 정상 참작이 될 만한 여지가 있을 때 판사들이 참고를 하는데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파면하냐 안 하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파면하는, 더군다나 계엄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를 정하는데 국민들이 탄원서를 낸다는 게 이게 적용할 수가 없는데, 다만 그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가 국민의 여론이다라는 식으로 그걸 또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밖에도 지금 이제 궁금한 것들 여러분들 좀 있으실 거예요. 혹시 이렇게 되면 앞으로 내란과 관련해서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재판은 진행이 될까? 그렇지만 이제 오늘 뭐 방송에 나온 패널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일단 파면이 되면 여러 가지 뭐 조사하고 있는 게 있고 죄가 많이 있고 특히 명태균 선거법 위반 이런 게 있으니까 또 그걸로 구속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그 구속 취소한 그 판사 더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어떤 형식이냐면 어떤 놈이 집에 불을 질렀어요. 그래 집이 다 홀랑 타버렸어요. 가지고 구속을 했어요. 구속을 했는데 한 5분인가 뭐 좀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어쩌어쩌 하다가. 그래가지고 그걸 풀어줬어요. 그리고 다른 걸로 이제 구속을 하려고 그러는데, 불을 질른 성냥을 너는 그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성냥을 소지했으니까 이걸로 구속한다. 이런 식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이거예요. 정말 그 큰 죄를, 아니 어떻게 구속 취소를, 내란죄는 어떤 중형입니까? 구속을 할 때 되게 사안이 중대하고잖아요. 범죄 사안이. 일단 이거는 살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 근거밖에 없다는 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 죄를 저지른 놈을 구속 취소를 해줘? 정신이 있는 판사입니까? 참 판사라서 말도 함부로 못하겠고.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저렇게 되면 제대로 재판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또 뭐 공수처도 걸고 뭐도 걸고 지금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 또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내란죄 재판 공소 기각 가능성이 또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오늘 2부도 김규현 변호사님 모셨으니까 김규현 변호사님한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잠깐 양지열 변호사님, 이 공소 기각 가능성이 크다는 김웅 의원 얘기는 왜 나온 거예요? 여기도 검사 출신인데.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제 검사 출신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수 쪽에서 그쪽에 유리한 어떤 결정, 특히 검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에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재판도 받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소기각이라고 하는 건 재판을 넘긴 과정에서의 심각한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내용상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따졌을 때 날짜를 넘겼다고 하는 부분들이 그래요. 100번을 양보해서 구속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한다라는 건 그런 건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아예 재판에 넘긴 것 자체가 잘못됐으니까라고 할 수 있는 법원의 판사, 그것도 합의부에서 판단한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구속 과정에서 수사 과정에서의 잘못된 어떤 부분들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을 때 할지라도 증거를 쓰는 거는 상관이 없다라는 게 대법원 확립된 판례입니다. 내용이 증거가 다 있고 그 기소한 것 이외에 특별히 개인의 신상이 이 구속한 거 말고는 불이익을 준 게 없는데 공소기각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즘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좀 적지 않아요? 제가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그 얘기했어요. 가끔은 방송에 나와서 윤석열 비판하고 옳은 소리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옳은 소리 하려고 그러면 고발 사주 그것부터 확실하게 좀 진상을 밝혀라. 이준석도 왔다 갔다 하죠. 심우정 탄핵한다고 그러는데 개혁신당은 빠졌나 봐요. 그러면서 탄핵은 정치적 신뢰를 갉아먹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다. 그 윤석열 탄핵 왜 찬성했대요, 그러면? 전 국민 마음을 읽지를 못하는 게 무슨 대통령 나온다고. 오늘 싸울 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 하고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여러분 김규현 변호사 잘 아시죠? 지금 강혜경 씨 법률 대리 맡고 계시는 분인데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임세은 소장님, 최진봉 교수님.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인사 소개를 못하고 바로 했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 저희도 정신이 없어. 제가 오늘 분통이 많이 터졌었어요.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